번호 8. 책임감과 자기 성찰을 장려하세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존중심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실수를 바로잡는 대신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도록 지도하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기 인식을 장려하고 존중심이 양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권한 예. 가족 상담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 상담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존중심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더 강한 내적 동기가 생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아 커뮤니티에서 많은 부모는 자기 반성을 장려하면 자녀의 태도와 행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성찰을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을 하십시오. 이러한 질문은 판단받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자기 성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따르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자신의 선택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평생 동안 존중하고 공감하는 상호작용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번호 9.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강화하세요. 자녀의 행동에서 작은 개선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긍정적인 노력이 주목받는다고 느낄 때 존중하는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긍정적 강화는 자신감을 키우고 계속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존중하는 행동을 고립된 사례가 아닌 습관으로 전환합니다. 권위 예. 발달 심리학 연구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지원 그룹의 부모는 종종 당신이 얼마나 공손하게 그것을 처리했는지 알아챘어요. 와 같은 간단한 인정이 아이들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도 계속 개선하도록 격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하려면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일반적인 잘했어 대신 오늘 감정을 얼마나 차분하게 표현했는지 감사합니다. 와 같이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강화는 과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말이나 감사의 순간만으로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인정함으로써 내면에서 비롯되는 지속적인 존중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방의 자아감과 관계 모두 강화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와 같은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번. 일관성을 유지하고 당신이 보고 싶은 행동을 모델로 삼으세요. 아이들은 들은 것보다 관찰한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므로 그들에게서 보고 싶은 존중과 인내심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의 일관성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자녀는 존중과 이해가 단순한 헛된 기대가 아닌 핵심적인 가족 가치라는 것을 배웁니다. 권위 예. 양육 전문가들은 존중하는 행동을 모델로 삼는 것이 자녀에게 존중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한 전문가는 자녀는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부모에게서 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관된 모델로 삼으면 신뢰와 존중의 기반이 구축됩니다. 토론 게시판의 부모들은 자녀가 긴장된 상황에서
차분하고 존중하는 반응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공유합니다. 지속적으로 존중을 모델로 삼음으로써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인내심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범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과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신이 차분함과 존중심을 가지고 의견 불일치를 다루는 것을 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러한 일관성을 통해 당신은 관계에서 존중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집 밖에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갖추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범은 자기 통제와 감정지능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6번. 갈등 밖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드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무례한 순간을 다루는 것을 넘어 평화로운 시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데 투자함으로써 도전적인 상황으로 확장되는 신뢰와 존중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규율이 초점이 아닌 활동에 참여하면 자녀가 당신을 지지적인 가이드이자 배려하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권위, 예. 가족 역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공유된 긍정적인 경험은 미래의 갈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가족 치료사에 따르면 부모와 정기적으로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지도에 더 수용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와 깊은 연결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 경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럼에 있는 부모들은 또한 주간 가족 저녁 식사나 공유 취미와 같은 활동이 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소속감과 상호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징계적인 순간을 벗어나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갈등 중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규칙적이고 즐거운 상호작용은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소중히 여겨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에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규칙과 징계를 넘어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존중심은 자연스럽게 자라며 공유된 경험의 따뜻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7번. 반성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세요. 무례한 사건을 차분하게 처리한 후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성장과 성숙에는 시간이 걸리며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존중과 책임감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촉진됩니다. 물러나면 자녀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상호작용을 처리하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위, 예.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어린이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인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성 기간은 진정한 자기인식을 촉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라인 포럼의 많은 부모는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자녀에게 반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사려 깊은 반응과 행동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즉각적인 인정이나 사과를 고집하기보다는 자녀가 그 경험을 하도록 두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존중하는 행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녀는 부모가 정한 기대의 이유를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기 인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책임감을 키워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성찰적 실천은 공감과 성숙함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3번.
권위가 아닌 공감으로 대응하세요. 자녀의 행동이 인내심을 시험할 때 권위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징계보다는 공감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행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결과를 강요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의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권위. 예. 다양한 육아 포럼에서 부모들은 종종 공감에 의한 반응이 자녀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다고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제가 바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자녀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을 때 그들은 제가 몰랐던 학교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상호 존중을 구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나쁜 행동을 무시하거나 변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와 감정적인 수준에서 연결하여 자녀가 보이고 들린다고 느끼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 부모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공감적으로 대응하면 자녀가 즉각적인 판단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형성되어 지침에 더 수용적이고 존중이 양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번호 4. 침착하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필수적이지만 특히 자녀의 무례함을 다룰 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차분하고 연민 어린 방식으로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계를 엄격한 명령으로 전달하는 대신 보다 조화로운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호 합의로 접근하세요. 권한 예. 가족 상담사는 아이들이 확고하지만 차분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된 경계에 더 잘 반응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상담사는 아이들은 구조가 필요하지만 그 구조 내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규칙이 권력 경쟁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포럼의 부모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경계를 차분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특정 행동이 왜 용납될 수 없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면 자녀는 경계 뒤에 있는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경계를 통제하기보다는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한 지침으로 봅니다. 이러한 측정된 접근 방식은 규칙이 임의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에 따라 자녀는 추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느끼면서 이러한 경계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확하고 공정한 경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방법은 존중심을 키우고 반복적인 갈등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잠시 멈추고 감정을 평가하세요. 자녀의 행동에 반응하기 전에 무시하든 무례하든 잠시 멈추세요. 이 작은 휴식은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감정이 주도권을 잡게 두는 대신 심호흡을 하거나 10까지 세어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감정적 반응은 종종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충동적이기보다는 사려 깊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권위. 예. 많은 부모가 포럼에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종종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공유했습니다. 한 부모가 공유했듯이 깊은 호흡은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는 것을 막아주었고
차분한 자세로 상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족 역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긴장된 순간에 감정을 제어하는 부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존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착함을 우선시함으로써 자녀에게 감정 조절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관찰을 통해 배우고 당신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침착한 접근 방식은 그 순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측정되고 정리된 지침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존중하는 관계를 육성합니다. 2번.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무례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즉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며 이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반항이나 무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위, 예. 가족 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겪을 때 종종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상담사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단보다는 호기심의 사고방식으로 상황에 접근하면 이러한 근본적인 감정을 식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례함이 순전히 고의적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지금 내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관점의 이러한 변화는 공감의 기회를 열어주고 신뢰의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들이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심 있는 접근 방식은 그 순간의 긴장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자녀에게 당신이 그저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지원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